자, 어머니 거의 또 반찬 다 떨어졌을 텐데. 대단하시다. 아니, 좋아, 한 달에 무겁게. 6, 7번 가신다는데 아니, 가실 그냥- 때마다 저러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몸도 그러게, 저렇게 여리여리 힘들어지네요. 하신데. 선생님도 이제 누가 사다 줘야 될 것 그러니까 누가 같은데.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야, 아이고 너 무거운데 뭘 그리 많이 가져오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거 뭐 맨날 하는 건데. 누구 어머니 봐요. 아들 모르지? 아, 우리 오늘 예뻐요. 왜 이렇게 예뻐, 우리 어머니? 야, 어머니는 너무 어머 너무 고우시다. 예쁘다. 세상에 92요? 와 촬영했다고 제일 고운 옷으로 차려입으셨나 보다. 머리띠하고 옷을 깔맞이 받았어요. 네, 그러네요. 저희 어머니랑은 이제 한 23년 정도 같이 살았고, 친정엄마는 그 사이에 한 15년쯤 전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분가하신 지 2년 됐어요. 일주일마다 와야지 이제 반찬 같은 게 또 떨어지면 금방금방 갈아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셨죠? 하여튼 미적 감각이 좀 뛰어나시긴 해요. 옷도 이제 항상 내일 입을 옷, 모레 입을 옷, 뭐 어디 모임에 갈 때, 동창회 갈 때 쫙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 맞춰서 블라우스, 무슨 치마, 액세서리 뭐 이렇게 딱 진열해놓고 그거 하고 계세요. 보자. 핸드폰이고. 이건 아이 머리를 많이 했어. 갈치, 뭐야? 갈치, 멸치, 아이고, 브로콜리, 야가 좀 큰일 났다. 매실. 여기서 해서 직접 먹으려고 야채를 집에서 준비해 갖고 왔어요. 자. 무친 다음에 한번 슬쩍 볶아주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이게. 이번에 또 가져왔나? 네.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이게. 아, 그냥 구우신 게 아니에요. 어머나. 기름기를 좀 뺀 다음에요. 그렇군요. 너무 현명한 조리법인 것 같아요. 어머님, 간 맞아요? 어머님, 맛이 어때요? 어쨌든 요거 드셔봐요. 맛있나? 이제 그만해. 요것만 드셔봐. 간이 맞나? 그만해 이제. 요거 간이 내가 맞나 먹을게. 드셔봐요. 그만 어서. 계란 후라이? 내가 분명히 소금까지 다 쳤는데 너무 짠 거예요. 어머니 이거 소금 쳤어요? 그래 내가 쳤다. 그러니까 소금 2번 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맡겨주시면 좋은데 못 맡기는 거죠. 못 믿었고. 네가 하는 건데 맛있지 그쵸? 그럼 뭐. 국물도 맛있고 맛있네 내가. 아이고. 원래 어머님이 이종남 씨가 저렇게 해주시니까 오랫동안 건강하신 거지. 아니셨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실 맞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부진하고 건강. 혼자 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머니 제 저기 조금만 청소할게 저기. 아휴,
워낙 깔끔하셔서 치울 것도 없네. 근데 집에서도 하고 오시고 또 저기 가서도 이렇게 챙기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도요. 33대니까 새 집 하게 되면은 9번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진짜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 일이라는 거는 모든 걸 손으로 움직여야 돼요. 뭘 짚든 만지든 정리하든 이게. 그래서 손 관절이 조금 안 좋아요. 다른 데는 건강한데 뼈만은 그 건강 체질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뼈들이 많이 쓰면은 무리가 좀 가는 게 있어요. 발가락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특히. 인생이란 무언지 알 곳이 없네 괴로움과 서름에 한없는 인생 고개 넘으면 또다시 고개 바다 아야, 이건 뭐 지금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히려 지금 포커스가 어머니한테 포커싱이 갔죠? 그렇죠. 우리 모시고 선배님한테 나오시지.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92살이시라고 하시는데 야, 이건 뭔가 두 분이 마치 이렇게 시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친정어머니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내공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단하신 궁금한 분들. 거는 원래 저렇게 하시게 되면 시어머님이 재산을 많이 준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저렇게 하지 보통 저렇게 마음이 동하셔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힘든데 뭔가 이유가 있나요? 땡전 한 푼 안 주셨어요. 대단하시다 그러면. 이 시어머님 건강도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고 보여지지만 네. 이렇게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며느님들 또 가정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본인 건강을 오히려 놓치고 있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제 어르신들 챙기다 보면 그럴 수밖에 제일 없죠. 먼저니까. 예. 사실 우리 이종남님도 이제 나이를 생각하게 되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지금 빠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떻든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네. 어떤 남을 통해서 이제 며느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두 집 살림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존경스러운데요.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 그래서 그간의 노동 정도가 어떤 상황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진 결과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궁금한데요. 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손인데 네, 일단 왼손부터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하고 뼈 사이가 면하고 있는 부위가 되죠. 그 사이에 이제 관절면이 연골판이 들어가서 그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관절이라고 보면 두 번째 중간 정도에 되는 그 마디 사이에 관절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닳았어요. 닳고 그 뼈 사이의 중간 부위에 뼈가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섬섬옥수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시집 가서 이제 물일 많이 하고 이렇게 손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부위가 약해지니까 얘가 이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주위에 관절면들이 자라는 관절염 증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안타깝지만 한두 마디가 아니라 전체 다 손가락이 다 저렇게 돼 있다는 전체 손가락이 거죠. 다. 네, 관절염이 상당히 많이 그래 좀 때가 됐나 진행됐다. 봐요. 네, 손일을 보시다시피 우리 VCR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냥 이렇게 지금 선배님 손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곱다 손이 그러던데요. 고우세요. 네, 되게 고우신데. 겉만 그런가 보죠? 속만 그래. 그 속병 얘기하시는 네, 그런 거 같아요. 오. 지금 보시다시피 네.
면이 깨끗하게 그 부위가 뼈 사이에 면이 관절면하고 보이는 부위가 깨끗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관절염 있는 상태는 관절 자체가 닳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가 가깝게 진행이 되고 가깝게 이제 뼈하고 뼈가 이제 붙게 되죠. 조금 변형은 왔어요. 변형이 조금 올 겁니다. 변형이 그래서 왔고 아침이라면 좀 뻑뻑하고 뻣뻣하고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열이 확확 나고 많이 움직였을 때는 벌겋고 좀 부어서 그렇죠. 확확하고. 처음에는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마 오인하시는 네, 그래서 경우도 병원에는 있거든요. 가봐서 그랬더니 류마티스는 퇴행성이라는 아닌 것 얘기는 같고요. 들었어요. 퇴행성 아, 관절인데 들으셨고 알고 계셨구나. 네. 원래 손발이 좀 차가우셨어요? 그건 그래. 이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셨었구나, 그쵸? 그 영향이 있는. 엑스레이, 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걷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라고 할 네. 정도로 그 정도라고요? 되게 심했어요. 오. 그래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 네. 굉장히 신기하다. 네, 저희가 촬영했던 엑스레이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되게 정도예요? 놀라시죠? 보세요. 네. 양쪽이 다. 그렇죠. 아니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이건 뭐 엄청-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수술이라고는 네. 생각, 이건 수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렇죠. 아, 수술로도 가능한가 보죠. 지금 왜 근데 그러냐면- 예, 엄지발가락 모양이 많이 휜 정도가 아니라 저기 이렇게 예, 선이 엄청 보니까 아프실 엄청 튀어나와 있는 느낌. 너무 아프실 것 같은데요? 뭐 저게 정상이 어떤 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네. 보통 설명하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그 정상을 설명을 안 하더라도 보기만 해도 저건 일견 보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심하다는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생각은 드네요. 그림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아프겠어요. 엄지발가락이 이제 두 번째 지금 발가락 만성이 쪽으로 확 돼서. 튀어 있죠. 네. 거기 각도를 보게 되면 글쎄요 한 아, 45도 각도가 이상은 또 넘죠. 네. 네. 90도로 봤을 때 이제 반 정도가 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뼈 쪽에 있는 관절이 돌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위가 한쪽은 저렇게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가 있지만 그 밑에 쪽에 있는 관절은 반대편 쪽으로 내측 쪽으로 해서 튀어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을 이제 체중이 자꾸 이쪽으로 실리는 실리게 여기가 엄지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실리는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우리가 보통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제일 느끼잖아요. 그렇죠. 걷다 한 보면 60% 정도 이렇게 중심을 둔다는 얘기 잘 들었어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오. 고개를 힘을 주고 걷잖아요. 네. 뛸 때 만약에 100m를 뛸 때 이 엄지발가락에 있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못 뛰어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때는 저런 현상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을 했는데 안 그런 경우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 줌바 댄서를 저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제 저렇게 발 변형이 어. 온 걸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죠. 무지외반증. 그 무지외반증이 은근히 여성들한테 많거든요. 그럼요. 많아. 근데 그것도 무지외반증이라는 게 네.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건가요? 심해지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이종남님 경우에는 양발 모두가 이제 무지외반증이 왔잖아요. 네. 한쪽도 아니고 이제 양쪽이 온 건데 저 상태가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이제 아까 여쭤보니까 한 20대 중반 그때부터 이제 처음 조금 시작이 시작하셨다 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런 경우는 이제 신발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든지 우리 옛날에 이제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신발이 별로 없을 때 고무신 많이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자꾸 미끄러지고 하니까 자꾸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지외반증에 노출되는 경우가 요즘은 많아요. 힐이죠, 뭐. 힐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무지외반증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 기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의 휘어진 각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겠죠. 단계를 나눠봅니다. 이 무지외반 각도가 20도 이하일 때 이제 1단계라고 평가를 하고요. 20, 30도 사이에 있을 때는 2단계, 그리고 3, 40도에 들어가면 3단계로 평가합니다. 이 50도보다 더 심한 상태, 4단계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3단계 아니면 4단계 같아요. 3, 4단계요. 네. 아까 김정수 원장님께서 45도 정도 평가해 주셨는데 4단계 양쪽 발 다 해당되는 상태십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치우친 정도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발 전체가 다 틀어져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수술 말고도 또 방법이 있나요? 뭐 저도 교정기를 교정기는 여러 착용한다거나 가지를 하는데 해봤어요.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수술이죠.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통증을 좀 줄여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두었을 때도 2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네. 저도 꼭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예. 그대로 두면은 결국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또 심지어 허리 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약간씩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상생활 그래서 자체가 아쉽기도 하고 무너지니까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예. 조금씩 이제 느끼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검사에서도 조금씩 몸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결과가 2차 질환. 포착이 됐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골반 사진이 되죠. 예, 예.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환자 편에서는 왼쪽이 되게 됩니다. 양쪽 골반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동글뱅이 표시한 부위가 왼쪽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죠. 양쪽에 이렇게 가지런히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분이 조금 삐딱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보통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뭐 증명 사진을 찍을 때나 이럴 때 나도 그 보면은 정도로 상식을 알고 좀 대부분은 그렇지 않나? 막 이렇게. 가방도 이렇게 한쪽으로 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우리 쇄골이라는 거죠. 쇄골미. 네. 쇄골이 있고 그것도 조금 균형이 안 그렇죠. 맞고 여기 균형이 안 맞죠. 새가 거의 있으니까 바로 그것도 보이네요, 튀어나왔어.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정말 쇄골 미인이시. 너무 일차로 이렇게 그 목걸이를 그래서 이제 화려한 걸 끼죠. 너무 미인이신데요? 근데 그렇죠? 이게 건강에는 좀 안 좋은 지금 보면 상태로 나온 건가요? 화면에서 보시는 R이라고 적어놓은 부위가 네. 이제 우측이고 왼쪽은 좌측이 되겠죠. 그 부위가 저쪽 우측보다는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 근데 이제 저거 자체가 아마 무지외반증에서 골반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뼈들이 무릎에 문제가 움직이면서 생겼고 전체가 다 전체적인. 움직이는 어. 그거는 왼쪽 골반 사진을 보더라도 이제 골반이 올라가 있으면서 척추뼈가 약간 우측으로 휘어 있는 걸 아실 그러게요. 거예요. 예, 조금 그게 그렇네요. 이제 자꾸 진행된다라는 2차적인 징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종남 선배님을 위한 건강 솔루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무지 일반증과 관련해서 네. 그 한의학적인 입장은요. 네. 거의 100% 생활 습관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발가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가 신발이에요. 신발을 무조건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